뭐 늘 느끼고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표현하거나 내가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세상이 내가 뭘 필요한지 알고 와서 도와주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한다면 한다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는 카메라 각도가 조금 다르죠. 제가 평소에는 낮에 녹화를 하는데 오늘은 부득이하게 저녁에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이유는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지난번 영상도 소리가 좀 잘 안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위치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이크 자체 약간 소리가 잘 안 들어가서 그걸 해결할 때까지 이렇게 부득이 좀 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비가 많이 오고 있다는데 다들 괜찮으신지 궁금하네요. 비 피해 없게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날씨가 후덥지근할 땐 너무 후덥지근하고 비가 올 때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어렵네요. 그죠? 일본도 장마가 끝났다고 했는데 더운 날이 좀 지속되다가 또 며칠째 지금 비가 오고 있어가지고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이 지나야 좀 이런 날씨가 좀 사그라들 텐데 진짜 8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와이 유학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 중간에 제가 스페인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 스페인 교환학생 시절 얘기를 잠깐 본격적으로 해보고 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스페인에 가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처음에는 하와이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외국인은 교환학생으로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전혀 생각이 없다가 그 이제 학교 게시판 같은 데 붙어 있는 교환학생 모집하는 글을 보고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가 뭐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 문득 또 약간 발동이 걸렸죠.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유럽에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긴가민가 해가지고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하와이까지 왔는데 또 무슨 외국을 또 나가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학생 신분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또 나갈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교환학생 센터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센터에 가서 내가 외국인인데 나는 교환학생으로 다른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 있구나 일단 알게 되고 그러면 어느 나라를 갈까? 그리고 또 이제 나라마다 이제 학교마다 그 제공하는 수업이 달라서 제가 졸업에 필요한 수업을 제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왜냐하면 꼭 들어야 되는 수업들을 이수를 해야 되니까 하와이에 돌아와서 수업을 또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가고 싶은 나라에 가고 싶은 학교가 제가 원하는 수업을 필요한 수업을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게 가능한 학교가 이제 스페인이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탈리아, 스페인 둘 중에 하나 고민했었는데 주소를 조회해서 지도를 봐서 학교 위치를 알 수 있었는데 뭔가 좀 스페인이 좀 더 땡겼어요. 이제 세비야 생활에 도전을 하게 되죠. 이제 학교에서 단체로 가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였냐면 행정적인 거는 다 학교에서 해주고 이제 같은 학기에 가는 친구들하고 막 세미나를 한 6주 정도 하면서 가기 전에 친분을 쌓아놓고 그래야 이제 서로 가서 도움도 되고 비상 연락처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또 타 지역에 가는 거다 보니까 이제 문화가 다르거나 서로 잘 말이 안 통하거나 이러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서로 좀 만들어줘요. 이제 스페인 가기 전에 스페인에서 인사하는 방법, 뭐 문화적인 특색, 뭐 이런 것들을 배워요. 대부분은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애들이 갔었는데 어학연수 차원에서 갔었는데 저는 경영학부 쪽에 있었는데 가게 됐고 그래서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저는 삶의 모토가 이제 약간 경험하는 거다 보니까 스페인에 갈 때도 나름의 목표를 세웠던 게 가능한 한 많은 도시를 여행 다니자 였어요. 그래서 16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거의 특별하게 세비야에서 주말에 뭔가 행사가 있지 않으면 학교에서 행사가 있지 않으면 거의 다 타 도시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 도시는 한 번 여행 갔을 때 근처에 있는 도시 다녔을 때는 일주일에 뭐 3박 4일 여행 정도의 2개 도시를 방문한 적도 있었어가지고 한 15개에서 16개 정도 도시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판에는 이제 이탈리아도 다녀오고 이탈리아의 로마, 베네치아 하고 또 하나 어디였지? 프렌체 이렇게 다녀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스페인을 좀 많이 여행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스페인에 가보기 전에 한 2012, 3년도에도 유럽 여행을 다녀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약간 찍먹 스타일로 이제 처음 배낭여행 가는 코스들 있죠. 이제 뭐 런던 찍고 파리 찍고 뭐 스위스 찍고 독일 찍고 막 이렇게 다녀서 거의 한 도시에 한 나라에 한 3일 정도씩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터무니없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녀보니까 이제 딱 느낀 결론이 한 도시에 한 2주 정도는 있어야 근교 다녀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에 한 5개월 정도 있었죠. 있다 보니까 이제 한 주에 금, 토, 일, 길면은 금, 토, 일, 월, 더 길면 목요일 밤부터 금, 토, 일, 월까지 해서 이제 하나의 도시를 다녀오는 이제 그런 패턴의 삶을 살았고, 뭐 스페인이 이제 문화적으로 되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투어 같은 것도 보러 가고, 이제 행사가 많습니다. 사마나 산타 하고 뭐 이름도 까먹었는데 4월달에 하는 뭐 춤추는 막 이런 것도 있고, 일단 떠날 때는 소정의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요. 이제 좀 피곤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제 매주 이제 버스 타고 여행을 다녔는데 여행에서 돌아오면 이제 다음 주에 어디 여행 가지 하면서 이제 여행 계획을 짜고 이제 학교 수업도 듣고, 다녔던 학교는 제가 여행 다니는 거를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 유럽에서 이제 교환학생을 다니다 보면 선생님들 알거든요. 이제 학업도 학업이지만 이제 여행 다니는 것들이 경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하루 정도 빼주거나 뭐 숙제를 미리 알려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대체하면서 이제 여행 갔다 오는 거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덕분에 하와이 생활을 하던 중간에 스페인에서 한 5개월 이제 교환학생 생활을 했죠. 스페인은 모르겠어요. 뭐 친숙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꽤나 낯선 나라였고, 일단은 세비야에서 잘 아시는 세비야 광장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살았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종차별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제 아시아 사람들 보면 다 치노라고 그랬거든요. 치노가 이제 차이니즈라는 뜻인데 다 치노. 그냥 아시아인 보이면 다 치노. 이런 식이었고, 하와이, 이제 시카고에 있는 학교 하나, 이렇게 해서 두 학교가 거의 메인으로 갔어가지고 미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한 20명 가까이 됐는데, 이제 하와이에서 온 친구들은 다 이제 아시아계 얼굴이었어가지고 막 친호들 많다고 사진에 막 그러면서 웃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인종차별이야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아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구나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왔었고, 스페인 광장이면 세비야에서도 꽤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접점이 이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 그 2018년도여가지고 아마 싸이 정도가 조금 유명하고, 뭐 BTS나 아직 뭔가 K-팝 아이돌 문화가 알려지기 전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고 좋았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경영이랑 경제 이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느껴졌던 게, 그때 당시까지도 스타벅스는 그 세비야 관광지 시내 성 있는데 그쪽 가야 하나 정도 있었고, 동네에는 아직도 이제 2유로짜리 커피 팔고 이랬었거든요.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구멍가게 같은 거고, 그냥 동네에서 옛날부터 카페 하던 사람이 쭉 카페 하고 매일 오는 사람이 와서 아침에 신문 읽으면서 커피 마시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유럽도 약간 대부분 다 그런 분위기고, 일본도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아직. 이제 큰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도심에나 있지, 이렇게 거주지나 동네로 조금 나오면 다 이제 동네 커피숍, 동네 카페, 이런 것들이 좀 유지되고 있는 편이어서, 그런 것들이 약간 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게 느껴졌던 기억이 좀 있어요. 시내 나가면 당연히 조금 비싸지만 이제 한 끼니를 때우는데 한 7, 8천 원 정도이면 됐었으니까, 이제 미국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비싸다고 안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엄청 비싸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서, 유로가 그때 한 1,800원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 그렇게 막 비싸다는 느낌은 아니었고, 뭔가 또 이제 유럽이나 인건비가 비싼 곳의 특징이 내가 해먹으면 싼데 다른 사람 손 타면 비싸고 이런 거잖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이제 유럽식 비데도 봤는데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약간 변기같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뭘 하는 건지 처음에 잘 몰랐어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비데더라고요. 이제 유럽에서 4개월씩 5개월씩 있을 수 있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스페인을 진드근히 조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학교에서 이제 마련해준 문화축제들 같은 것도 많았고, 뭐 세비야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런 행사들을 많이 참가시켜줬고, 근처에 있는 근교 도시 이제 여행도 가고, 학교에서 이제 모로코도 한번 데리고 가줬어가지고 모로코도 다녀왔었는데, 모로코도 셉샨 같은 데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이렇게 파란색으로 페인트 칠해져 있는 도시 있잖아요. 거기도 너무 좋았고, 일단 사실 학업보다는 여행의 컨셉으로 간 곳이어서 여행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고,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학기가 1월 말인가 2월 초에 시작을 해서 2월 초였던 것 같아요. 2월 초에 시작해서 5월 중순에 끝났는데 2월 초에 그렇게 춥지도 않았고 5월 이 학기 끝날 때 5월 중순쯤 돼서도 그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행하기 최적기에 다녔어서, 이제 제가 입는 스타일이 보통 이제 반바지에 긴팔 쭉티 같은 거, 조금 쌀쌀하다 싶으면 위에 그 뭐죠? 바람막이 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그렇게만 입고 다녀도 너무 충분했고 날씨가 너무 중요했는데, 그때 잠깐 알아본 바로는 이제 유럽의 7월 달인데 너무 덥다고 하는 거예요. 여행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알고는 있었지만 나중에 막 온도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막 40도씩 올라가고 그런 거 보니까 정말 좋은 때에 잘 다녀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을 혹시 가신다면 추위를 좀 많이 타서 2월달이 싫다면 한 4월달 정도에 가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최소 2주 정도 다녀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소 2주. 막 이제 찍먹 스타일로 파리 갔다가 런던 갔다가 마드리드 잠깐 찍고 이러면 좀 보고자 하는 바를 좀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특히 스페인에서는 마드리드는 그렇게 매력적인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마드리드 근교에 있는 이름이 뭐였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좀 나름 추천드립니다. 스페인이 톨레도랑 한 군데는 이게 정말 시간이 가니까 조금씩 까먹게 되네요. 되게 너무 좋고 기억에 너무 남는 곳인데도, 그리고 누가 스페인 간다고 하면 꼭 추천하는 곳이었는데도 이제 일상생활에 찌들다 보니까 하나씩 까먹게 되네요. 네, 그 두 번째 거는 제가 찾아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한 군데는 톨레도, 거기가 좋고요. 마드리드 자체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 한국도 너무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진짜 스페인도 도시마다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한 군데를 추천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곳곳이 다 좋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탑3를 꼽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바르셀로나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두 번째가 저는 말라가가 정말 좋았어요. 말라가에 그 약간 바닷가에 있거든요. 시기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후가 너무 좋았고, 바람하고 언덕 위에서 뭔가 아래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쾌청한 느낌과 탁 트인 느낌과 그러면서도 약간 문화적인 것들이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았고, 탑2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말라가랑 이제 바르셀로나. 세 번째가 후보군이 너무 많은데, 그 뭐 빌바오랑 샌세바스티안하고 뭐 카디즈라는 데도 좋았고, 카세레스 이런 데도 있고, 네, 너무 많아요. 탑3는 근데 저는 그라나다일 것 같아요. 그라나다가 좋았어요. 혹시 시간이 한정돼 있다면 그렇게 탑3 바르셀로나, 그라나다, 말라가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것도 역시 가는 시기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카세레스라는 곳은 거기도 약간 2월달인가 3월달에 벚꽃이 엄청 유명해요. 검색해보면 나올 텐데 벚꽃이 너무 이쁜데 그건 타이밍 맞춰서 가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혹시나 제 기억으로는 2월인가 3월인가 그랬는데 그때 가신다면 카세레스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스페인 하면 또 음식도 유명하니까 음식도 즐길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타파스, 이제 북쪽 지역 가면은 이제 그걸 핀초라고 하거든요. 타파스라고 하면 보통 작은 접시에 나오는, 약간 우리로 치면 반찬 접시 같은 데 나오는 음식들, 이제 핑거푸드 같은 건데, 그거를 빌바오나 샌세바스찬 쪽 가면은 빵 위에 토핑 같이 마늘빵 같은 바게트 빵 같은 데 위에 다른 토핑들로 올라져서 나오는 거를 이제 핀초라고 하고, 그런 거를 다니면서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 게 스페인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는 제가 스페인어를 잘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생활적으로는 거의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여행 다니고, 그냥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들하고 동네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바 같은 데서 맥주 마시고 당구 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말에 이제 여행을 다녀야게 됐기 때문에 술 같은 거는 조금 질려 있어서 그냥 적당히 빨리 끝내고 여행 준비를 또 하고 이제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스페인이 문화적으로 되게 풍부하고 재밌어요. 뭐 제가 역사를 잘 알지 못해가지고 깊이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 건축 양식 같은 것도 보면 보통 이제 뭐 한 건물 하나의 문화만 들어있잖아요. 근데 스페인은 특이한 게 세 개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무데하르라 그래가지고 이제 카톨릭하고 아랍이라고 해야 되나 무슬림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랑 한 군데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침략할 때마다 건물을 다 부시지 않고 재활용해서 그냥 그 위에다 자기네 문화를 쌓은 건물들이 많아서 이제 되게 특이한 건물 양식이 있거든요. 그 세 개의 문화가 섞여져 있는 그런 것들도 되게 볼만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든 그렇겠지만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을 조금 이제 이해하고 가면 뭔가 물건들을 보고 건물들을 보고 하면 되게 훨씬 더 재미있잖아요. 이제 스페인이 그런 스토리가 되게 많은 나라여서 가시기 전에 뭔가 가고자 하는 곳에 뭔가 역사, 배경, 뭐 문화적 특징 이런 걸 조금 공부하고 가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스페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험에 방점을 두고 간 거기 때문에 16주 동안 여행을 꾸준히 다녔던 거 그냥 뭐 혼자 여행을 다녔어요. 백팩 메고 아쉽게 그때 많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막 저장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아이폰 썼을 때였는데 동기화되고 이러면 사진 날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사진이 많이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뭔가 막 이탈리아 사진 이런 것들이 있고 막 SNS에 올렸던 사진들은 있는데 저장하고 있는 사진들이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요. 동영상하고 사진 찍은 게 되게 많은데 일부만 남아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저의 스페인 생활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늘 느끼고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표현하거나 내가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세상이 내가 뭘 필요한지 알고 와서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거나 무엇이 됐던 간에 나를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고 의지를 보여주고 해야 그걸 알아봐주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제안을 하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바에 다다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주제로 뭔가 얘기를 하면 제가 묶어서 경험을 담을 쌓아서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는데 네, 우선 타임라인 순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조금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주제별로 묶어서 이제 좀 에피소드를 엮어서 설명해드리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스페인 너무 강추하고 여행으로도 강추하고 살아보는 걸로도 너무 강추하고 축구 얘기를 안 했네요. 근데 스페인 살면서 축구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바르셀로나랑 하는 경기도 봤었고, 제가 살던 곳이 세비야인데, 세비야에 두 개의 팀이 있어요. 지역이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한 도시 안에, FC 세비야하고, 레알 베티스가 두 팀이 지역 라이벌인데, 제가 있었을 때 앞뒤로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FC 세비야가 너무 잘했고, 과거에는 또 레알 베티스가 잘했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한 몇 년 전부터 또 레알 베티스가 이제 우승권에 막 올라가고 이러더라고요. 제가 살던 지역이 딱 레알 베티스여가지고 저는 레알 베티스 편을 좀 응원했었고 그때 막 경기장 새로 짓는 중간이라서 타워 크레인 같은 게 막 서 있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세비야가 막 3등하고 4등 이런 시기였었어요. 이제 베티스가 못하니까 티켓이 좀 상대적으로 쌌고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자주 봤었고 이제 좀 특별한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랑 했던 경기 그 당시에 그 나중에 레알 간 선수가 프랑스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수였는데 그 선수랑 메시랑 그 한 명 또 누구죠? 브라질 선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 선수들이 뛸 때여가지고 약간 평생 술안주 같은 느낌으로 네 경기를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은 제가 스페인 교환학생 생활을 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주는 하와이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생활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국 생활은 뭐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공감이 되실 거여서 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겪은 한국 생활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결혼을 하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결혼 생활 플러스 육아 생활 플러스 한국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들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